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라는 충격적인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9 감싸기 불송치율 65%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 사건 같지만 사실은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이 한 가지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외부 간첩이 침투하기 쉬운 나라가 되었고 내부 공권력은 스스로를 감싸는 폐쇄된 구조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2025년 간첩 공작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다.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한국을 정보 보안이 느슨하고 내부가 분열된 사회로 평가했습니다. 즉, 총환자로 들지 않아도 여론전과 심리전만으로 흔들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이름으로 수사 구조를 완전히 뒤틀어 놓았죠. 검찰의 견제는 사라지고 경찰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불송치하는 나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아일보의 2025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 공무원 범죄 6,700건 중 65%가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증거 불충분,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은 구조입니다. 절도, 폭행, 성범죄, 직권남용까지, 거기다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다 포함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겠습니까? 제 식구를 제 식구가 덮는 구조.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들어준 민주적 수사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이젠 대놓고 간첩짓 해도 경찰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서로 덮어주면 마음껏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해가면서 얼마든지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의 범죄를 이렇게 덮어주려고 검찰을 없애는 겁니까? 이런 무능한 경찰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검찰을 없애는 겁니까? 결국 지들 범죄 수사 안 받으려고 다루기 쉬운 경찰을 이용해서 사건 무마를 하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모든 힘을 경찰에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당시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국 검찰 견제가 아니라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대북송금, 공직자 유착,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들이 모두 경찰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누가 웃었을까요? 바로 북한 공작부서, 이재명, 민주당, 즉 현 범죄를 저지른 기득권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내부 침투 간첩 세력들이죠. 감시의 눈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 이 나라는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제 간첩은 국경을 굳이 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넘어올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커뮤니티, 시민단체, 심지어 언론 기고 형태로 들어옵니다. 사상전이라는 이름으로 친북은 인권, 반북은 혐오라는 프레임을 퍼뜨립니다. 이념의 경계가 무너지고 여론은 혼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침투가 가능하려면 뭐가 먼저 무너져야 할까요? 바로 수사기관의 신뢰입니다. 수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론이 사법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론을 조작하는 자가 나라를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전략이자 민주당이 열어준 구조적 문입니다. 민주당은 늘 인권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권력자를 위한 방패, 그리고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북한의 인권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그럴듯했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 침해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인권을 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땠습니까? 검찰이 무력화된 자리에 남은 건 책임 없는 경찰 권력뿐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못하고 경찰은 자기 식구를 덮습니다. 결국 가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범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간첩 활동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더 웃긴 건 국민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호소해도 민주당은 수사권 독립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즉,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면죄부를 위해 이 나라를 북한에 넘기기 위해 이 나라를 중국에 넘기기 위해 인권이라는 단어를 남용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검찰개혁은 수사 무력화개혁, 인권보호는 부패 엄폐 시스템, 권력분산은 책임 회피 체계로 귀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식 인권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가려주는 인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간첩하기 좋은 나라의 제도적 출발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감시 없는 경찰, 책임 없는 수사, 정치화된 언론, 혼란스러운 여론 구조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지니 북한은 이제 굳이 스파이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스스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스스로 붕괴되는 현상이죠.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여당은 여론을 통제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국민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웃고 있죠. 중국도 등달아 웃고 있는 겁니다. 간첩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사실상 스스로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선언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검찰의 칼을 꺾고 경찰에게 면죄부를 준 그 결정, 그게 정말 개혁이었습니까? 아니면 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습니까? 북한의 간첩은 오늘도 우리 사회의 갈라진 틈 속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 틈을 만든 건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첩하기 좋은 나라는 우연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일을 진행해왔고 인권이란 가면을 쓰고 정작 자국민의 인권이 아닌 간첩과 중국의 인권만을 앞세워 누구나 간첩을 할 수 있게 전국민 간첩화를 진행해온 겁니다. 정작 국민을 위한 인권은 어디에도 없고 간첩과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만 강화해온 민주당. 국민들은 눈 감고 모른 척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스며들듯 간첩 활동을 해온 건데 그동안 우리 우파들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따지고 감시한다면 그들로부터 나라와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좌절한다면 그건 스스로 감시의 눈을 멀게 하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린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걸 이제는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민주당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멸공